예, 변호사님. 네.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 9시간 반 네. 이렇게 열렸는데 결정을 못하고 뭐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유들이 있어가지고 15일로 연기가 됐는데 상황으로 봐서 15일에는 끝납니까? 더 수년 되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인 신청이 여덟 상당히 명. 많이 8명이나 되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이 사건 대비를 보통으로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그다음 또 사유가 6개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많은 사유를 들면은 뭐 징계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냐 했지만 예. 이 징계위원회 재판에서는 오히려 이 시간 이 전략에는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징계 사유, 물론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5개는 조금 사유되기 힘들고 법관 사찰, 예, 그거 그게 하나죠. 가장 중요하지만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오히려 그 유도 하시죠. 예. 유도, 상대방의 납부. 힘을 거꾸로 이용하는 게 유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추미애 장관의 그 6가지 사유를 예. 이번에는 거꾸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징계 사유 윤석열 총장 측 알죠? 예. 그 5개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정의신문 지금 8명 신청해 놨지 않습니까? 8명에는 그 사유 하나하나마다 정의신문 사항을 한 개당 뭐 3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겠죠. 예. 만들고 그다음 그 정인이 답변을 예. 좀 길게 하면 이게 한 사람 하면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 있죠. 예. 정인신문 짧아도 20분 걸립니다. 그렇겠죠. 예. 짧아도 그렇겠죠. 두세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해도. 예, 한두 그런데 개만 제가 물어봐도. 볼 때는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재판할 때 예. 재벌이라든가 고위공직자 할 때 있죠. 예. 정인신문 사항이 80페이지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합니다. 예. 제가 저희 뭐 행정고시 동기가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침 10시에 재판해가지고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모 지방에서 재판하는데 정인 2사람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뇌물 사건이 돼서 돈을 어디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전달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버리니까 예. 정인 신문사항이 뭐 100페이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예를 들어 견주어 보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한 명당 뭐 정인 신문 사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상대방도 그렇게 물어야 돼 또. 예, 그렇게 반박을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저는 뭐 정인 신문 사항 가지고 이 결론이 뭐 바뀌리라 생각하지는 물론이죠. 않습니다. 않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공정하고 예. 이런 절차를 진행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인신문 사항을 정인신문은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겠다면 끝까지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인들 아닙니까? 지금 붙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신문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몇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8사람 그날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 15일도 좀 어렵겠네요. 그래가지고 정인신문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 추미애 장관 쪽에서 6가지 사항을 들어서 징계한 게 차라리 법관 사찰만 하나 들었으면 그것만 계속적으로 이정화 씨인가 예, 그 검사가 검사. 나오고 이러면 그렇게 뭐 그것도 많겠지만 그렇게 끌지는 못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끌기 때문에 15일은 정인신문으로 몇 시에 열기로 돼 있죠? 지금 뭐 어차피 오후든가요? 10시 반 10시 정도 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날 2-3명 하면은 많이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정준영 광주 예, 지금 차장 검사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증인은 꼭 안 나와도 그렇죠.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 이런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법정에 오히려 더 코너에 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아예. 우리 법정에 정인이 채택되더라도 안 나온 사람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반 재판은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과태료가 300만 원씩이나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두 번째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성윤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은 나와봤자 모욕만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말은 뻔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말은 무슨 증거를 댈 게 없지 증거될 거 않습니까? 없고 우리는 적법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던 바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뇌일 가능성이 많은 증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든지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댈 게 없을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걸린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두 사람은 뭐 이 추미애 장관 쪽 증인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준수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추미애 측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은 어떻게 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재판을 해야 하니까. 어차피 이 내용 정당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선 징계위원 자체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중립적인 인사가 와야 누가 보더라도 아 그런 정도 사람들이면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5명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부 뭐 추미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가 예. 징계위 자체가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해도 되나요? 구성이 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 모 변호사는 최모 변호사는 사퇴해 버렸더라고요. 네, 그분은 이제 아예 안 왔어요. 이런 징계위에 네. 참 안 없고 네. 또 한 분은 교수 한 분은 사퇴했죠. 예, 그 대신에 들어온 사람이 김한중 교수입니다. 이번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 도저히 네.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뭐 지금 집권 여당의 편을 들겠다. 그다음 추미애 장관의 어떤 편을 들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중립적인 제3자라면은 이 징계위원회 참여하는 자체를 앞으로 이 역사에 남을 그럼요. 징계거든요. 예. 그냥 검사 한 사람이 밤에 업자한테 술 먹고 독직으로 뭐 징계한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저번에 제가 그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재판이 될 것이라고 저번에 그 직무 배제 가처분 예. 사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징계위원회도 물론 법무부의 일개 징계위원회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마련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징계위원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 그 대부분 변호사더라고요. 예. 교수도 변호사 출신 교수고 이런 분들이 이걸 읽어보면 있죠. 이걸 징계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편파적인 그리고 정략적인 거란 걸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사람은 하지 않겠다. 한 사람은 사퇴하고 한 사람은 안 나오고 그래서 남은 사람이 예.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지만 그 면면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과 지금의 검찰을 갖다가 아주 비난을 했던 사람들 대체로. 예. 그렇죠. 대부분 논조가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의 장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검찰 개혁에 저항한 그렇다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은 추미애 장관의 말을 뭐 곧이곧대로 실행 안 하는 사람이라더라도 벌써 윤석열 총장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생각이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재판할 때 있죠. 이미 머릿속에 어떤 선입견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내 생각과 판사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되게 미워 보여. 예. 저 사람 말은 잘 좀 납득이 안 가고. 예. 그런 식으로 이 징계위원들이 전부 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윤석열 총장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증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주장을 입증하든 좀 거짓말로 들려요. 마이동풍이죠. 예.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눈은 증인 보고 있는데 생각은 오늘 저녁에 어디서 식사하지 할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재판, 이번엔 징계 결정인데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위험하다. 이런 거는 하나마나하다. 차라리 추미애 장관이 직접 막 그 징계위원회 통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게 낫지. 예. 그냥 그런 게 낫죠. 네, 쇼는 거 아닙니까? 쇼하려고 뭐 절차적- 요식행위는 또 갖춰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진짜 징계를 하려면은 정말 그 징계위원도
네. 이번에 공수처도 나중에 그 우리 언급하겠지만 야당의 추천을 받고 이런 사람 5대5로 이렇게 구성해가 징계를 하라 이거죠. 이건 뭐 하나만한 징계를 그냥 절차에 정해져 있으니까 검찰청법에 한다는 거 이거는 시간 낭비고 우리 국민의 어떤 그 TV 시청 시간 낭비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네. 하나만한 징계가 될 것 같다. 그 편향성이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인식의 편향성도 있는데 5명 중에 또 4명이 호남이고 그중에 또 순천구가 순천구시 2명이나 되더라고요. 있다고 그러네. 예. 저는 가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김한중 예. 외대 교수 아닙니까? 지금 예, 위원장 예, 예.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22일 국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검. 예, 예. 거기서 이제 당신 정치를 할 거냐? 이렇게 김도읍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니 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검찰정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분도 변호사 출신이고 아, 로스쿨 교수 아닙니까? 교수인데. 법학대학원. 아니 이재명 지사는 그 선거 토론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무죄되는데 예.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으니까 유죄가 되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뭐 그분들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예. 그 조국 교수도 그랬고 전부 다 그러는데 지금 여권에 있는 분들 상당수가 네. 어떤 그 내로남불 이런 게 전형이에요. 우리가 하면 괜찮고 예. 상대방이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데요. 그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 법관들 있죠. 네, 네.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상원 청문회를 거쳐서 그 연방 법관, 그렇죠. 연방 대법관만이 아니라 연방 법관, 1심 법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판사 처음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판결 다 갖다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일관성을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미국 국민이 그 법관을 믿고 재판을 받겠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관성이 중요한데 지금 여권처럼 그런 지금 김한중 교수도 여권이겠죠. 아니 뭐 여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권 여러 가지 이런 검찰개혁 세미나에 가서 적극적인 지지 발언도 했고 과거에 민주통합당 거기 입당한 이력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신이죠. 민주당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걸 모르고 그 징계위원을 했겠습니까? 알고 다 했죠. 알고 했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했겠죠. 그런 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징계를 그대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징계를 내가 왜 하는지 저도 납득이 안 간다. 징계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아니 지금 검찰총장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압박을 가했는데도 안 안 물러나가. 나가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이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징계뿐이 없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해갖고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뭐 해임 건의권도 없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법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논란이 됐던 것은 추미애가 위원장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징계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직무대행을 임명해서 그 직무대행이 언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든가 뭐 이런 절차적인 것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추미애가 다 해버렸다.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제 주장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뭐 문제 없다고 또 그랬는데 그 이전에 좀 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왜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징계위원회 안 하느냐.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적이고 중립적이고 이 어떤 리걸 마인드, 그 법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기각이 되니까 예. 이런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보고 갖다 놓으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기일 지정권. 예. 우리 이거 지금 말하자면 재판장이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배석 판사 이런 사람이 기일 지정하면 과연 그게 기일 지정의 효력이 있느냐 이런 거 똑같은 건데요. 기일 지정 효력이 없죠. 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사실 어제 이 기일 지정이 잘못됐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그러니까요. 기일 지정이다. 그러니까 징계위원 쪽에서 그건 뭐 별 문제 안 된다. 해가 넘어가 버렸어요.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으로 갈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사실 이런 절차가 아주 중요해요. 저번에 예. 직무 배제 그거 나올 때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사들이 어떤 그 절차에 아주 민감하다고. 예, 예. 사안이 엄중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가처분 이런 거 볼 때는 절차를 먼저 보거든요. 예. 절차가 법에 위반되면은 아무리 그 목적이 좋아도 이거는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게 법치주의라는 게 있죠. 법치주의 딴 게 아닙니다. 절차를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구속영 옛날 같으면 왕조 시대 같으면 그 대역 죄인 구속할 때 네. 그냥 의금부 도사가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돼요. 그렇지만 법치주의가 된 다음부터 이놈이 살인한 걸 갖다가 바로 옆에서 봤어요. 예. 봐도 구속영장이 필요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절차를 잘 지키라는 건 있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미애 장관하고 이 징계위원들이 이렇게 절차를 괜찮아. 이 사람 어차피 징계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나쁜 짓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차 이런 거 우리 무시해도 돼. 이렇게 지금 나갔는데 이게 나중에 법원 갈 때 법원에서는 그 절차 때문에 이 징계가 그런 비의 사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취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그다음 공무원 징계, 노동자 징계 이런 거 있죠. 네. 보면 판결 읽어보면은 이 노동자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사실은. 요새 근로자들이. 근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에 그렇죠. 뭐가 빠졌다. 하자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위원회에서 자기 그 사정을 변론할 기회를 안 줬다는 걸로 취소가 많이 돼요. 네. 그 한 번 통지하고 안 나오니까 그대로 하는 게 있는데, 뭐 보면 지역규칙에 보면 2번 통지하도록 돼 있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근로자가 분명히 근무 시간에 딴 데서 고소도 친 거 맞아요. 그래도 이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취소되는 게 많듯이, 그래서 지금 이 징계위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징계를 빨리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이런 절차를 안 지킨 거 취소될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기일 지정 얼마나 뭐 별거 사소한 문제냐. 장관이 본래 위원장인데 어떤 청구권자로서 그게 배제되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징계위원회 내에서 소명 기회 주고 잘했으면은, 기일 지정 뭐 하나 대충 했다고, 이게 뭐 문제냐 할지 모르지만, 법관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인권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답이 정해진 거고, 또 공정성도 없는 거지만 어차피 이게 다 재판으로 간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당성, 절차적인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제 제기된 게 징계위원회가 직접 열리면서 5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윤석열 측에서 4명을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피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기피 신청 자체를 기각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기피 신청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기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조국이 또 나섰더라고요. 아니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조국 얘기는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는데, 아니 그 상대편에서 그 재판을 또 뭐 징계위원회도 이걸 제대로 운영이 못 되도록 계속 깊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기피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피
그 내용에 대해서 기각할 수 있다.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니까 대체 또 그런 또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 조국 교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역시 학교에서 강의는 많이 했지만 실무관은 아닌 게 조금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그렇겠죠. 들어요. 예. 법원에서 있죠. 예. 이제 기피 신청 들어오면은 그 기피 당한 재판부는 그 재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 말씀대로 기피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나한테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하면은 나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 기피 기각하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손쓸 도리도 없이 자기한테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한테 계속 재판을 받아야 돼요. 뭐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죠, 물론. 예. 판사는 공정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저 판사가 나한테 대해서 재판할 때마다 찡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불공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피 제도나 재책이나 이런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한 제도는 실질을 떠나서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공정한 판사라 하더라도 재판 받는 사람이 나는 당신이 조금 의심스럽다. 판사가 뭐 우리나라에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3,000명이나 있는데 그 기피 당한 법관한테 기피 재판을 맡기고 그다음 그걸 기피를 기각한 다음에 계속 재판을 한다는 거 그게 아무리 공정한 나중에 결론 자체가 옳다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재판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기피를 당한 재판부는 기피에 대한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골 지금 지원에 가면은 조그만 법원이 판사 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통. 네. 기피는 합의부에서 하거든요. 예. 판사 3명이. 근데 그 중에 한 판사한테 기피해버리면은 그러네요. 2명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는 상급 법원에서 기피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상급 법원에 해도 기피 기각은 거의 됩니다만은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원의 재판의 기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있죠. 상급 법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어.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조국 교수 말대로 요 네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조국 교수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기피 당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을 또 거기에 위원으로 기피한 사람 빼고 임명해서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의 정답에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분명히 편파적인 판단을 할 사람한테 그럼 계속 기피 기각도 하고 징계 심리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절대로 그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옛날에 그 포졸이 네. 산적 징벌하러 갔다가 예. 그 오히려 잡혔어.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산적들한테 받. 네, 산적들한테. 그래가지고 포졸이 야 이거는 진짜 부당하다. 당신들은 나하고 싸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재판 받냐. 그 조국 교수 말대로 하면 상급 그게 없으니까. 그 산적들이 기피 기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네요. 뭐 웃자고 한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거는 있죠. 기피 제도, 재척, 회피 이런 제도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그 검사징계법 위원이라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그 징계위원들한테 하면 이게 불공정한 게 되는 거 아니냐 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러면은 조국 교수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나한테 불공정한 징계를 할 사람이 명백한 사람한테 계속 재판을 받아야 돼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떤 법의 정신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여권,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거 보면은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맨날. 법의 정신은 완전히 무시하고, 법의 정신은 공정한 재판을 받고 공정한 심리를 받게 하자는데 법의 정신이 있는 거지. 무조건 뭐 4명이 있으니까 그냥 하라는. 이건 난 그 조국 교수가 서울대학교 인권법 연구소 소장도 했나요? 뭐 하여튼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주로 형소법, 그러니까요. 전문 형소법이라는 교수죠. 게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바로 인권법입니다. 아, 예. 예, 국민들이 그런 형사소송법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받게 되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면 조국 교수가 사실 인권에 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검사징계법 있죠. 이게 근본 취지를 알자 이거예요. 그리고 회피에, 예, 기피에 그러네요. 그거 하면은 지금 아까 고 교수님 정답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새로 징계위원 구성하면 돼요. 예. 그죠? 근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외부 인사 3명도 못 구해서 2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누가 올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할 때 판사들이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다 그러겠죠. 예, 이게 수치다. 판사들로서는. 그래야지 안 맡으려 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거 안 맡으려 그러죠. 왜냐하면 이거 뭐, 징계위원회 출석 수당이 10몇만 원 되겠죠. 그거 받으려고 가가지고 역사에 5점을 남길 수 있는 징계를 할 수 그럼요.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국 교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징계위원을 기피를 안 당할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 싫겠죠. 예. 안 당할 사람으로 구성해서 징계를 해라. 그러면 공정해지잖아요. 예. 아, 그래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공정하게 안 하려 그러니까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의 그런 징계위원 구성이 나오고 또 조국 교수는 또 거기다 장구 쳐주고 장단 맞춰주고 그거는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 인권을 보호한다는 판사 출신, 조국 교수도 인권을 갖다가 가장 중시한다는 법학 교수 출신. 그러면요, 이런 법이 있다고 들이대면서, 야, 이거 징계, 저기 뭡니까? 기피 신청 기각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진짜 윤석열 총장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정말 공정한 징계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진짜 그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징계는 새로 구성하자 하는 게 옳은 사람들이지. 그러네요. 이게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판례 뭐 이야기 하는데요. 그 나중에 판례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그 교원 징계법인가 사회학교 교원 징계법. 아니요, 뭐 이제 다 그런 했어요? 건 뭐 너무 전문적이니까 예, 예. 제가 조국 교수한테 한 말씀 해줄 것은 있네요. 예, 한번 조국 하십시오. 교수가 기자들이 공부 좀 해라. 예, 예. 공부를 안 하고 검찰에서 얘기하는 얘기만 받았으면 되느냐 하는데 진짜 조국 교수가 우리 여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공부를 제대로 해갖고 서울법대 교수가 그것도 형사소송법 교수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법의 정신을 얘기를- 모르는 거죠. 법의 예. 정신을 무시한 거죠. 예. 그래서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기자들은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기자나 아까 고 교수님이 이상하다 이걸 그랬잖아요. 그게 법이라는 상식이고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에 맞기 때문에 지금 조국 교수가 예. 아주 비상식적인 그 법 조문을 들고 나와가지고 공격하는데 궤변을 하는 그래서 저는 조국 교수한테 이때까지 제가 그 작년이죠. 네. 그 법무장관 될라 할 때 뭐 종편에 나와 이야기했지만 조국 교수가 이때까지 한 말 저는 뭐 조국 교수 옛날에 SNS 올린 거는 안 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방송할 때 그건 나오면 좀 보고 하는데 조국 교수가 가장 저는 안타까운 게 어떤 그 실정법 여기 이각에서 이야기는 잘하는데 네. 정말 우리가 그 중시해야 될 헌법 정신 헌법이 이 조문을 왜 뒀느냐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이런 조문을 왜 뒀느냐 이 법 정신에 입각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편에 그 유리할 때는 그 법 정신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건 좋은데 저도 그 많이 그 오늘 조국 교수 이야기 듣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배운 거죠. 저도 조국 교수한테 그렇지만 우리가 법률가라면 가장 중시할 게 법의 정신이다.